여러분들이 가는 고등학교도 다 그게 있어요. 필승법이 있어요. 문일여고는 그게 있어요. 문일여고는 이렇게 유형별로 나열돼 있으면은 제일 어려운 끝에 문제, 상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마지막에 쫙 정리하면 돼요. 그럼 그 문제만 다 맞추면은 대략적으로 한 70 몇 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등 커트라인이 60점 될 거야. 1컷이 낮은 편이거든요, 문일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잔을 갔다. 고잔은 프린트가 나와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 암기해서 가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승법이 다 있어. 노년도 프린트가 나와요. 프린트를 암기해서 들어가면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고들은 전부 다 왜 암기를 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학교들이야. 되게 신기한 학교들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근데 알죠? 그 암기도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할 거는 복소수 부분이에요. 복소수 부분이고 예비고1 공통수학 1 복소수 부분 시작할게요. 복소수 부분인데 복소수가 그럼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복소수의 시작은 2차 방정식에서 시작이 됐어요. 실제 우리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2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0이다. 얘는 실제로 실근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고 그럼 4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죠?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면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와 유사하게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따로 꺼내서 1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음으로 해가 없다는 판별식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해서 0보다 작으면은 해가 없다 라고 불렀다. 그런 형태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와서 수학자들이 그 당시 수학자들이 수학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그때는 굉장히 수학은 절대적일 것이며 수학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수학은 만물의 기초입니다. 철학도 수학에서 나왔어요. 물리도 수학에서 나왔어요. 화학도 수학에서 나왔어요. 생물도 수학에서 나왔어요. 지구학도 수학에서 나왔어요. 라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학으로 파생된 과목들이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수학을 제일 어렵게 제일 열심히 배워야 되냐? 우리나라가 왜 수학 강국이 돼야 되냐? 그 이유는 수학이 만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얘가 절대적인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수학자들이 그냥 짱인 거야. 그러한 수학자들이 봤을 때는 2차 방정식의 해를 따졌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실제로 이차함수 따지면 이렇게 붕 떠 있는 케이스가 됐었잖아. 그치? 이렇게 붕 떠 있는 케이스까지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얘들을 정의를 내려야 돼. 각국의 각 지역의 유명한 수학자들 다 모여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 모이고 나니까 야, 우리 이거를 정의를 내려야 돼. 약속을 하자고. 그럼 어떤 것만 정의 내리면 될까? 실제로 얘들이 음수가 된다는 거에서 부호 차이잖아요. 맞죠? 부호만 신경 썼고 부호가 음수인 것만 찾아주면 돼. 그러니 얘들은 크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럼 크기와 상관없는 숫자들을 누가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있지. A에서 1을 곱하면 A가 되듯이 모든 기초의 항등원인 1을 꺼내 쓰자 라고 해서
그러면 얘들은 음수인 마이너스 1,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음수인 마이너스 1만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정하자. 여기 루트 안의 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imagine number라는 i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다 정한 정의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때의 시작이 뭐다? 복소수의 시작인 거야. 그러면 얘들에서는 imagine number라고 해서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근이 아니야. 지금 x축에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차수에 의해서 근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봐. 여기서는 이거지. 자, 여기서 묻는 거는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근의 개수는 2개야. 하지만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야. 그래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0개니까 이런 imagine number라는 i라는 약자를 우리는 허상세계수다 라고 해서 허수다 라고 지칭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허수라고 해서 지칭하게 되고, 이 허수 체계는 얘들에서는 i라고 썼지만 개수의 크기나 덧셈이나 모든 게 쓰이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와 유사한 거를 실수 체계와 유사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에서 하이 하면 뭔데? 내가 하이 하고 있지. 그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지만 저기 거울에 있는 세계는 진짜 존재하는 세계 아니야.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허수는 실제로는 없지만은 실제 실수 체계와 어떻다?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 체계 자체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허수가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 자체가 어디서 됐다고 했죠? 파생 자체가 근의 공식에서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음수였을 때 생긴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근 자체를 허근이라고 부를 거고, 허근은 4분의, 여기 봐봐. 4분의 마이너스 1까지는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 아니야? 되겠어요? 똑같은 부분이 되고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가 돼요. 맞죠? 그러면 얘들을 A라고 하고 (4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을 B라고 한다면 근의 체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형태가 나오겠지, 맞지? 하지만 I가 속해 있으니까 B, I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죠? 그럼 플러스 하나와 세트인 게 뭐다? A 마이너스 BI가 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실수 A의 크기가 똑같고요. B도 크기가 똑같지만 부호가 어때요? 반대가 됐네. 맞지? 이런 근을 보고 우리는 무슨 근이다? 켤레 근이다 라고 지칭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켤레 근이라고 지칭하게 되고, 이 켤레 근이라는 게 나오면 켤레 근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켤레 근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들은 지금 현재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켤레 근에 대한 형태가 됐네. 그럼 일단 얘가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럼 얘가 실수 체계와 허수 체계가 합쳐진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수 체계를 뭐다?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일컫는 수 체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이 복소수가 됐다는 것 자체는 Z라는 녀석이 A 플러스 BI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 수체계를 복소수 체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복소수 체계에서 A라는 부분은 실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맞죠? B라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한다?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덧셈에 대해서 각각이 표현되어 있는 수체계를 복소수 체계다 라고 부르고요. 이 I 속에서는 미안해요. I 수체계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뽑아져 있나요? 루트에 대한 수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맞죠? 루트에 대한 수체계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때 루트라는 성질들을 만족할 거니까 루트의 성질 또한 이 복소수 체계에서 쭉 놔둘 거라고. 왜? 허수는 실수에 대한 거울의 수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실수 체계와 동일한 수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식 자체를 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막 풀어봤던 그런 거에서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한 수체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등식에 대한 수체계로 갖다 써서 앞에 있는 내용의 등호와 뒤에 있는 내용의 등호가 같다라는 형식 자체를 그대로 쓸 수 있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트라는 게 유리화를 쓸 수가 있다고. 왜? 분모에 루트가 들어갔다. 이 자식 정확하게 등분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루트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루트 자체가 없어지는 제곱의 형태로만 나오네. 유리화를 시켜주겠다. 그 유리화를 시켜주겠다는 얘기는 I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등등 얘들에서 쭉 루트에 대한 수체계는 똑같이 만족할 거고, 방금 얘기했던 이 유리화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제곱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는 성질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i라는 녀석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i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거야. 되겠어요? 제곱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겠고, 제곱이라는 걸 확인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개념은 무엇이냐?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루트 A의 전체 제곱과 A의 제곱의 루트의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루트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얘들 A에 대한 부호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가 A가 그대로 나오는 요소라면, 속에서 첫 번째로 A 제곱을 먼저 하면 뭐겠어? 제곱을 먼저 했으니까 마마풀 무조건 양수로 나와. 맞지? 같이 또 거기에서 루트를 붙여. 따라서 같은 의미가 절대값 A와 동일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있던 식에서 얘에 따라서 갔을 때 얘들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자식은 한 번 더 제곱을 하니까, 한 번 더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등장했네요. 맞죠? 그리고 i에 4제곱을 하니까 한 번 더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 플러스 1이 되면서 1이라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두등 등장하게 된 거야. 따라서 여기서 세 번째로
순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라는 녀석 자체가 곱하기 i가 되고, 그래서 i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또 곱하기 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되고, 다시 또 곱하기 i가 돼서 1이 되고, 다시 또 곱하기 i가 돼서 i가 된다는 거.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얘가 순환성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줄 수 있다. 거기서 순환성까지 나타났어요. 그지? 맞죠? 그죠? 거기서 순환성에 대해서 나타났을 거니까 순환성에 대해서 쭉 다 다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이겠죠. 그리고 얘들에서 이제 실수 체계와 동일하니까 네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연산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연산에서는 각각을 뭐다?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전개를 시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 대표적인 예시에서 얘에서는 그 중에서 특수한 조건과 합쳐지면 어떨까? 여기 있던 켤레근에 대한 얘기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Z란 녀석을 A 플러스 BI라고 하고, 켤레근의 표현이 되게 궁금하죠, 맞죠? 자, 켤레근 아까 뭐라고 했어? 허수는 뭐와 똑같다? 거울과 똑같다. 거울에 비친 게 켤레근과 똑같은 거야. 맞죠? 그래서 얘가 Z 반은 A-BI다. 이렇게 설정한다. 허수분의 위치를 바꾸는 거 보고 켤레라고 부르고, 그때 Z라는 거에서 위에 바만 붙이면 된다. 알겠어요? 그럼 이 친구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시작해 볼게.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더했으면 2a가 나와요. 맞죠? 실수 부분 2배가 나오고요. 빼볼까요? 뭐가 나와요? 2bi라서 허수 부분 2배가 나와요. 맞죠? 곱해볼까요? 합차죠, 맞죠? 합차니까 합차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합차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얘들은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눌까요? 나누면 되겠지? 나누게 되면 z 나누기 z 바니까 얘들은 z 곱하기 z 바분의 1이다.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얘들은 유리화 시켜야겠지? 그래서 유리화 시키려면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다가 분의 z의 제곱이 나오면서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근데 봐, 여기서 제곱의 형태가 나왔지? 그지? 거기서 봐, 제곱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만들어질 거면 제곱의 형태까지 가는데 그 가기에 앞서서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더했을 때 실수니까 얘가 뭐다? 얘는 0이다 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실수분이 0이니까 얘가 허수 부분만 남거나 아니면 z 자체가 0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허수 부분만 남는 거 통해서 a가 0인 거에서 허수 부분만 남는 부분을 통해 만약에 이 허수 부분만 남는 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순허수다 라고 부른다고. 순수하게 허수만 남는다 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지칭하기 시작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얘들에서는 뭐다?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 뺐어요. 는 0이 되겠죠. 그죠? 뺐을 때 0이다 가 나오면은 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실수란 얘기죠, z가. 맞죠? 그리고 다시 또 z 곱하기 z바가 0이야. 얘는 뭐다?
Z가 0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맞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뭐다? 여기에서 부분에서 실수다, 허수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또 Z제곱을 해봤으니까 Z제곱이 실수, 순허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Z제곱은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I니까 첫 번째 실수가 되면은 맞죠? 되겠어요? 실수가 되면은 얘가 0이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맞죠? 두 번째 순허수가 나오면 A와 B가 같거나 또는 A와 마이너스 B가 같거나 해서 얘가 0이 돼야겠지. 그지?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얘들에 대해서 뻗어져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쟤에서 또 뻗어져 나올 수 있는 것들 체킹해 주겠습니다. 얘에서 실수라는 부분이 있을 거냐? 맞지? 실수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얘는 Z제곱이 이번엔 양수냐 그리고 Z제곱이 음수냐 해서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예시를 하나 들면 이 i와 i는 둘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민지 누가 더 커요? 둘 중에? i가 더 크다? 누가 더 커요? 이 아이? 누가 더 커요? 왜 주위 보면 뭔가 보일 것 같아? 크기 비교 불가능이죠. 맞죠? 실제로 존재해야지 크기가 있는 거잖아. 실제로 없는데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해? 얘를 애초에 뭐다? 크기 비교가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걸 생각했을 때 Z제곱이 양수다를 봤어요.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실수란 얘기지? 그치? 근데 거기다 양의 실수란 얘기지?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뭐다? 양의 실수란 얘기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 뭐였어? B가 0이란 얘기고 맞죠? A가 0이 아니란 얘기지? 되겠어요? 음수란 얘기는 뭐겠어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란 얘기겠죠.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1차 판서입니다. 네, 써주세요. 보입시다. 자, 페이지는 이제 펴실 페이지는 1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개념 전체 한번 정리를 했고요. 14페이지 펴시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4페이지를 펴게 되면은 13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32번. 132번. 복소수 Z가 Z반은 마이너스 Z를 만족시킨대.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Z반은 마이너스 Z다. 이항하게 되면 Z 더하기 Z바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Z 더하기 Z바가 0이다. 이렇게 되고, 얘가, 합이 0이니까 실수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니야? 기억나죠? 얘와 유사한 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머리고리에서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뒀을 때, Z바가 A 마이너스 BI니까, 얘들은, A 플러스 BI에서 더하지, 빼기 A-BI가 되고 맞죠? 두 개를 더했을 때 몇이다? 얘들은 2A가 되잖아. 얘가 0이다. 돼야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2A가 0이고 2A가 0이었을 때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후보지는 Z가 어떻게 읽혀? 0이거나 또는
순허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0이거나 순허수니까 찾아봅시다. 기역, 복소수죠? 땡. 니은, 무슨 수야? 순허수죠? 오. 디귿, 순허수죠? 오. 자, 리을, 땡. 미음, 순허수죠? 오. 그래서 니디미가 되겠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넘어가서 이제 135번으로 가볼게요. 자, 135번을 가게 되면 두 복소수 Z1, Z2가 나왔어요. 맞죠? Z1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대로 쭉 쓸게요. 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 너희들이 요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쭉 다 나열되어 있는데, 2 플러스 3i에다가 X제곱이 돼 있고요. 맞죠?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i예요. 맞죠? 자, 이렇게 돼 있고, Z2는 1 플러스 2i에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3이야. 맞죠? Z1 빼기 Z2가 무슨 수다? 실수다. 돼, 안 돼? 자, Z1 빼기 Z2가 실수고요. 그러면 실수니까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허수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얘들을 이런 식의 표현에서 복소수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의 기준에서 잡혀서 나갔지, 조건이. 그럼 미지수가 뭐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죠. 그럼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하고 플러스 i로 묶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맞지? 왜?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분류해줘야 되니까. 되겠어요? 분류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3x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되겠어요? 또 얘들은 얘들도 마찬가지인 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더하기 i로 묶어내면 2x제곱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 맞지? 결국에는 얘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고, 그럼 얘들 둘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요? 따라서 이항하고 이항하게 되면 x제곱은 1이 될 거고, 맞죠? 따라서 x는 몇이 돼? 풀마 1이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되는 게 첫 번째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 Z가 실수였을 때, A 값을 순허수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밑에 거도 마찬가지겠지? 자, 두 번째. 복소수 Z라고 해서 나왔고요. 1-i에 1 플러스 i에 a제곱에 플러스 4-3i에 a에다가 마이너스 6i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도 실수일 때, 순허수일 때 나왔으니까 뭐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달라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 부분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해서 실수 부분인 2a 제곱에 플러스 4a가 나올 거고, 맞죠? i라는 부분을 묶어내면 플러스 i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되겠어요?
자,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실수가 됐을 때의 A값, 순호수가 됐을 때를 A값을 Y라고 하자. 자, 얘가 일단 실수가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A가 몇이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되는 거 확인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봐. 순호수가 될 거면은 얘가 그럼 X가 될 거고 순호수가 되는 그때 Y값은 몇이겠어요? 얘만 0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까지 0 되니까 실수죠? 맞죠? 따라서 A가 몇 되면 돼? 0이면 돼요. 얘가 Y가 된다고. 따라서 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0이니까 정답 뭐? 4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정리되면서 얘들이 마무리가 된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136번 문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값이라 했잖아. 맞지? 얘는 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36번은 첫 번째 것만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 플러스 i의 제곱, x의 더하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i죠? y에 더하기 1 플러스 i가 몇이다? 0이다. 맞죠? 얘가 0을 만족한다라고 했고 0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야? 다시 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나눠 달라. 맞지? 그럼 얘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아니면은 뭐 방정식이야? 항등식이 되는 거 알겠어요? 되겠어요? 왜 항등식이 되냐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값들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등식이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조건에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x-2y의 플러스 1에 더하기 i의 x 더하기 y의 플러스 1은 0이 되고 맞죠? 따라서 얘들이 되는 게 뭐겠어? 얘들은 0과 얘들은 0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이다. 돼야 안 돼요? 되겠죠? 해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게 되면은 3y는 0이다가 나오지. y는 0이 나오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정리되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맞죠? 자, 다음 문제 138번. 자, 138번하고 잠깐 휴게 시간을 가질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봐요. 13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라고 나왔지. 자, 등식이라고 하니까 항등식이고요. x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잘 같이 고민해 봅시다. 마이너스 y에 1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너희들이 다 전개부터 시키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겉에서부터 봐. 덩어리째 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지.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야. 봐. Z란 게 제곱을 했더니 일단은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4라는 숫자를 보면 뭐다? 반드시 부호를 먼저 보고 크기를 봐야 된다고. 자, 항상 숫자는 고정되어 있으면은 부호를 따로 보고 크기를 따로 봐야 돼요. 알겠죠? 한 번 더. 얘가 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필기했던 거에서 보게 되면 Z제곱이 음수면은 얘는 Z가 순, 허, 수다 라는 거와 같은 표현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Z제곱은 순허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더했을 때 실수 부분이 뭐야? 0이니까 첫 번째 식 x와 y가 일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얘들은 2xi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x제곱이 마이너스 4와 같을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풀마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해서 제곱해서 제곱으로 빼달라 했으니까 1 빼기 1이니까 정답 뭐겠어? 0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들을 풀어가고 맞추고 틀린 거, 오답 점검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얘들 조건을 확인하고 그 조건 내에서 의미하는 출제 의도가 뭔지, 그 의미하는 숫자를 봤었으면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이며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 주셔야지 정말 의도대로 깔끔하게 문제들이 해결된다고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차분히, 다시 한번 점검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시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험 직보가 있다 했잖아요. 직보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긴장하지 말고, 긴장은 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게 되면 급하게 풀면 안 돼요. 차분히 풀려고 노력해야 돼. 더 차분히 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들이 풀려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의도대로 풀어야지 가지. 실제 봐봐. 긴장한 상태에서 얘를 전개시켰다고 생각해봐. 전개밖에 안 보여서. 시간 한 세월 걸립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맞죠? 점수는 점수로 깎이고. 제일 비효율적인 게 긴장해서 빨리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긴장해서 빨리 푸는 게 타임 어택이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연습해서. 물론 이제 얘들의 푸는 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위해서는 각 학교 중간고사 대비시험이나 시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나 없어요. 의미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또 연달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복소수에 대한 시계값이에요. 얘들 시계값인데 139번 한 문제만 먼저 해드릴게요. 자, 139번 문제 보잖아. 어떤 게 되냐? 뭐야, 왜 누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었어, 왜? 누구야? 누가 도장을 찍었는데? 맞죠? 둘이 빨리 친해져. 같은 학교다. 빨리 안녕해, 빨리. 도현아, 빨리 안녕해. 빨리 안녕해, 빨리 안녕해. 안 해? 부끄러워?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피곤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지금? 지금 사연해야 될 거 아냐? 근데 진짜 이게 목이 나아지질 않아. 이게, 목이 살짝 갔거든요? 살짝 갔는데, 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 토요일에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을 했다, 내가. 근데 일요일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수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봐봐, 나는 이렇게 수업하고 나서, 지금 신나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수업하니까, 기력을 이렇게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이게 아닌데, 졸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강한 의지를 가져야지. 이게, 내가 했잖아. 내가 이제 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지만, 저는 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졸면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날의 수업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왜 안 나는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왜인 것 같아요? 왜인 것 같아요? 내가 잠깐 꺼질랑 말랑해서? 아니에요. 다 들어도 기억 안 나는 게 학원 수업인데. 맞잖아요. 야, 지금 해요. 너희 그 컨디션 좋았을 때는 전부 다 내용들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다. 뭐냐면은, 이 상황이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 항상 뇌는 인상적인 걸 기억해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내가 애들 매번 가르치면서 되게 속상한 부분, 약간의 속상한 부분인 게 그런 부분이야. 난 분명히 알려줬거든.
처음 본대요. 아니, 심지어 제가 한 3번, 4번, 5번 했던 프리라고. 또 한 번에 기억나지, 애들 하면. 했나요? 이런 표정을 쳐다보고 있어, 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았잖아. 나와의 수업이 인상적이지 않았던 거야. 나는 이 수업 전체에서 내가 너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지, 이런 걸 다 기억하거든요. 왜? 나는 이 수업이 나한테 인상적인 수업이니까. 근데 하지만 너희들이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서운한 부분이에요. 서운하겠지, 내 입장에서. 공감하지?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항상 인상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그날의 컨디션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더 인상적으로 수업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양에 대한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래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수업 좀 해주세요. 그래, 미안. 수업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제가 갑자기 썰을 풀어요. 썰을 풀면서, 자, 얘들아.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러면 있잖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수업 좀 나가주세요라고 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내가 수업을 나가잖아. 그 수업이 인상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쓸데없는 얘기든 뭐든 간에 이 수업 자체가 인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측면에서 내가 이제 느껴왔잖아. 내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잖아. 그러면서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강사가 누굴까요? 정승재 씨입니다. 너무 대단해요, 그냥. 하위권들에 위한 수업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수업 보면요, 갑자기 이제, EBS 강의하다가 다른 강사 불러와서 막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 그 사람이 장난기가 많아서일까? 아닙니다. 결국 그 수업에서 가장 들었을 때 그 수업 자체가 인상적이 남기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거야. 나보다 지금 10몇 년을 더 그걸 보면서. 근데 내가 그렇다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 원장님 잠깐 내려와 보세요 하면서 와가지고 앉히면서 자 여기 원장님이 있는데 하면서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불러와도 할 얘기도 없고. 그치? 맞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난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잘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수업 자체가 인상적이면 돼요. 너희들한테 오늘 하루가 이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기만 하면 돼. 알지? 너희들 그 이태원 클래스 봤습니까? 봤어요? 쇼츠로만 봤어요? 이태원 클래스 봤어요? 이태원 클래스 이거 안 봤다고? 이거 안 봤다고? 그거 보면서 이제 단단단단단단단 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같이 웅장해지는 그 드라마를 안 봤다고? 제가 그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며칠간 출근할 때 항상 출근길에 시작하면 단단단단단단단 들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가 갑자기 뽕에 차면서 막 나 오늘 열심히 살 거야. 내가 박세로이가 된 듯.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제, 조이서라는 그 여주인공과, 박세로이잖아, 맞죠? 박세로이라는 친구가, 이제, 조이서가 성인 돼서 조이서를 구해주고, 박세로이랑 조이서가 술을 한 잔 같이 먹어요. 근데 술이 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대화에서도 나오는 게 뭘까요? 결국에 우리는 그날 하루가 인상적으로 살면은 그날 하루가 알차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며칠이 안 되든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항상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해요.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몇 주를 고생해야 돼. 2주에서 3주를 고생해야 돼요. 내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만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일주일만 해서 변하는 거 없고요. 2주, 3주 만든 거에서 그걸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자기 능력이고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쨌든 꿈이 큰 친구들이잖아. 정말 잘하고 싶잖아. 그쵸? 그냥 웬만큼 잘하고 싶어요? 웬만큼 그냥 적당히만 하면 돼요? 5등급제에서 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맞으면 적당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족해요? 못할 거잖아요. 그죠? 5등급제에서 2등급이나 3등급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내 수시로 인솔 못하는 거잖아, 사실. 수시로 인솔 못하잖아요. 그럼 적당히 잘한 친구들은 인솔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만족할 겁니까?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막 찾아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로 하고 싶지 않으면요, 적당히 안 살면 돼요. 저는 뭐든지 자격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모든 행동에서는 자격이 부여돼야 돼요. 내가 여기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변화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2주만 고생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모든 학원 수업에서 내가 이 수업을 인상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2주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럼 인상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학원에서 수업이 들었던 내용들, 그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기침을 했는데 침을 한 방울 튀었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뭐 그건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인상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고 하라는 대로 잘 풀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깨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20-30명씩 앉히잖아요. 그러면은 칠판은 일단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커요. 큰 데서 단상 위에서 올라가서 수업을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 끝에서 맨 끝에 자고 있는 친구 안 깨워도 돼요. 맞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기 자고 있겠어. 근데 심지어 내 수업을 들어주고 있는데, 내한테 학원비를 내주고 있는데, 근데 그건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성격에. 무조건 깨워요. 무조건 설득하고, 무조건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잘하고 싶잖아. 잘하고 싶으면은 잘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요일날 그리고 2시부터 7시까지 클리닉 하는 거,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길어서 힘들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이 제일 괜찮았고 왜? 갈수록 정말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거 처음에 의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야. 처음이 괜찮았던 이유는 나의 의욕이 불탔고 적응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봐. 적응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변하면은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야. 보통 있잖아, 패기롭게 공부를 시작해요. 다들. 누구나 나는 언제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시작한다고. 얼마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특별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특별한 하루가 시작된 거야. 특별한 하루는요, 특별하니까 인상적이죠. 잘 기억나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단점이 뭘까? 특별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하루가 없다고. 일반적인 하루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해가면서 내 할 일을 하고 내 공부를 하고 내 할당량을 하면 오늘 끝났다. 만족한다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했다. 끝. 특별하지 않은 하루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꾸준함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실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변화하는 시간이에요. 변화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특별한 하루를 만들지 말라고. 오히려 이 하루하루가 일반적인 하루로 만들라고. 그냥 하는 하루. 그러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는다면은 결과는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달려보라고요. 달려가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전교 등수가 한 자리가 되어 있고 그 앞자리가 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일반적인 루틴대로 일반적으로 내가 할 것만 했는데 특별한 학생이 되는 거야. 특별해지고 싶다면은 내 할 일을 하고 그 하루가 특별하지 않으면 돼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맞죠? 되게 열심히 해야지 1등 할 것 같잖아.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계속해서 지속력 있게 할 수 있어. 어느 순간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하기가 싫으면요, 와서 효율이 안 나요. 효율이 안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와. 또 독서실을 가. 스터디 카페를 가. 갑자기 집중이 너무 잘 돼. 왜? 특별해졌으니까.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역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군. 나는 스터디 카페를 가야겠어. 스터디 카페 뚝뚝뚝 갑니다. 또 그것도 한 몇 주 해봐. 일반적인 하루가 된 거야. 특별하잖아. 지쳐. 또 다른 걸 찾아.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친다기보다는 특별함을 없애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1월 달 되고 1월 전까지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공부법을 가진다면 충분히 고등학교 때는 전교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교권을 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알겠죠? 특별하지 않는 하루를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안 지쳐요. 자, 그러면 대신에 수업은 특별해야 됩니다. 인상적이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얘가 나왔다면 얘들의 값을 구하시오가 나왔어요. 자, x가 3-i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얘들에서는 뒤에 있는 값을 모으러 가는데 값에서는 뭐다? i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적 1순위가 뭐겠어? i 소거지. 그지? i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마이너스 i를 냅두고 x-3에 마이너스 i가 된다. 해서 양변을 제곱하자.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고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들은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맞죠?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0은 0일 때 얘들의 값은 자, 는 0 나왔어요. 맞죠? 는 0과 같은 말 나눈 묶인으로 해석되겠지. 그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겠어? 나눈 나머지를 원하네.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해서 어떻게 되냐? x를 곱하고 x 3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0x가 되면서 7이 남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정답은 뭐겠어? 나머지니까 7 이렇게 나온다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물론 2차 방정식의 켤레근으로서도 풀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랑 크게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x는 1 플러스 i에 분의 1 마이너스 5i에 1대 라고 나왔어요. 얘였을 때 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14에 x에 플러스 5에 값이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얘들에서 마찬가지인 거야. 얘들은 지금 현재 첫 번째 1순위 얘였을 때 얘인데 i가 없잖아. 뒤에 i를 소거시켜줄 목적을 잡아야 돼요. 하지만 분모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게 됩니다. 맞지? 그럼 i를 없애줄 목적을 잡아야겠지? 분모에 먼저 해서 1 플러스 i가 있었으니까 제곱에 있는 1 마이너스 i를 위아래로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줘서 분모에 있는 i를 1차적으로 없애줍시다. 맞죠? 그래서 합차를 쓰게 되면 얘들은 2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i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해서 얘들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i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x가. 돼요? 이제 또 똑같이 없애주는 목적으로 이항합니다. 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 4x에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맞죠?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3은 0이 되고요. 따라서 는 0이 나왔어요. 다시 또 어떻게 한다? 같은 말인 나눈 묶인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나누어 주면 되니까 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14x에 플러스 5에서 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3을 나누자. 돼야 안 돼요? 해서 x를 곱하게 되면 x 3승에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13x가 나오고 따라서 x 플러스 5가 남게 되겠죠. 맞죠? 나머지가 두둥 등장했어요. 그럼 x 대신에 얘를 쏙 집어넣으면 정답이겠죠. 따라서 3-3i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돼야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목적을 두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쭉 다 나열만 했더니 어떻게 돼?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알겠습니까? 맞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문제를 봤을 때 일관적이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봤을 때 복소수란 단원으로 바뀌었잖아. 다 바뀌었지만 뭐다. 그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보는 연습. 똑같이 확인할 수 있고. 분명히 유형이 달라졌는데 푸는 방식이나 푸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일치한다는 점. 맞죠? 네. 요걸 확인해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거 넘어가서 이제 14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은 학생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솔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강사를 통틀어서 저는 제가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을 때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1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등이 아닌 사람들한테 배우는 너희들이 뭐가 돼? 맞죠? 그래서 1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깨졌던 게 되게 특별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남들보다 저는 티칭 능력부터 해서 수학을 아는 능력까지 해서 모든 게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근데 이게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저를 발목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나였으니까 하지 않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했던 부분들 전부 다 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특별해지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라는 결론도 했어요. 모든 게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탁 내 할 일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인지 확인하고 요것만 잘해도 특별해집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해지면은 학원에 학생이 한 40명까지 늘겠지? 내내 큰일 났다. 내내 딱 이제 겨울방학 딱 돼서 한 4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면 어떡하지? 그건 아니야? 자, 141번. 근데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아? 여기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안 궁금해요? 물어봤어요? 친구가? 듣보다. 도현이 물어보지 않아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묻지? 너희들이 숨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듣보라니. 듣보가 맞지? 학원 자체는 듣보가 맞지? 근데 딱 그런 느낌 없어요. 이제 되게 좀 이제 학원쌤들이 전부 다 요 학원 딱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 없었어요. 여기 온 학원쌤들의 경력이 뭔가 기이하다. 좀 이상하다라는 점 못 느꼈어요. 아직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학원 네임드가 알려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근데 그러면 서창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은 SNU야? SNU가 제일 유명해? 그 다음은? 김쌤? 는 알아요? SNU가 압도적이야? 이미지가? 유명한 거는 SNU가 뭘로 유명해요? 나 궁금해서. 학원 자체의 이름이 유명한 거야? 뭔가 막 그거 있잖아. 저기서 누구쌤이 진짜 잘 가르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학원이 유명한 거야? 신기하네. 오래돼서 그런가? 대박. 왜냐면 이제 제가 또 올해 또 SNU 한반을 터트린 사람 아닙니까? SNU의 고3에 한반이 통째로 옮겨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SNU에서 한번 비상이 걸렸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한반 전체가 없어진 거야, SNU에서. 근데 한반 전체가 저한테 등록을 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림고 이제 그 2, 3학년들 사이에서는 꽤나 좀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만간에 SNU보다는 삼률이 좀 더 유명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 I가 나왔죠, 맞죠? 이렇게 반복적이야. 규칙성이 나오겠지, 맞지? 자, 일단은 차수 자체가 굉장히 커요. 99까지 커. 크면 어떻게 돼? 얘들은,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란 얘기야. 다 계산하라겠어요? 설마 그러겠어. 그럼 뭐겠어? 규칙성을 가진다는 얘기야. 차수가 커지는 거나, 몇 번의 이제 시행 자체가 100회가 넘어가거나, 자, 시행 자체가 10회부터 넘어가잖아. 10회가 넘어가는 순간 규칙성을 잡거나 특수성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규칙성이나 특수성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주면 돼. 뭐겠니? I, I제곱, I 3승, I 4승. 뭐겠어?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고 얘는 다시 또 1이 되네. 4개의 반복성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4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0, 0. 맞죠? 4개씩 0이 되니까 총 항의 개수는 99항이 있어요. 얘들을 4로 나눠주라는 얘기겠죠. 나 이 소리 너무 싫어. 끽 하는 거 알지? 자, 2에서 8하고 얘가 19 해서 4, 16 해서 몇이 남아요? 3이 남아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남았지? 3개니까 앞에 것부터 3개만 살려. 그럼 돼. 그럼 뭐다? 슉 날아가서 마이너스 1만 남지. 이렇게 된다고.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2번과 3번은 똑같은 형태인데 2번과 3번을 싸잡아서 내가 한 개 알려줄게요. 2번 풀면서. 알겠죠?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예요. 얘들의 백승이 되고요. 3번도 이제 불편한 게 뭐겠어? 3번에도 i라는 루트가 있고요. 2번도 루트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 2번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 유리화를 쓰는 것 자체는 3번 문항이고 2번 문항을 봤을 때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나왔어요. 맞지? 그럼 얘가 유리화도 되겠지만 얘가 단독으로 쓸 땐 제곱했을 때 벗겨지는 경우도 있지. 근데 얘가 뒤에 게 마침 뭐다? 무슨 수야? 짝수겠네. 짝수라고 한다면 얘가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에 전체 50승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네.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해서 얘들에서 제곱을 하게 될 거고 제곱이면은 위아래로 가겠지? 분모 분자로. 맞지? 하게 되면 얘가 몇이 되겠어요? 2분의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i다. 얘들의 전체 50승이다.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약분에서 뭐다? i의 50승이 되고 자 50승 10승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 규칙성이지? 4개씩마다 1 되잖아. 4로 나눠. 그럼 몇이 남아? i의 제곱이 남은 거야. 따라 정답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다. 라고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 143번 문항 시작할게요. 143번. 자, 143번 문항을 시작하게 되면 143번 문항은 자, 첫째 줄에서 어떻게 돼? 복소수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알파라는 게 1 플러스 3i로 정해져 있고 베타라는 게 뭐야? 2 마이너스 5i로 정해져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얘들에서 어떤 게 만족한다? 알파 곱하기 알파 바에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바에 더하기 알파 바에 베타에 더하기 베타 바에 베타가 나왔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얘들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다? 4개씩 되어 있으니까 인수로서 얘들 묶여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확인하게 되면 앞에 거 2개와 뒤에 거 2개를 확인할게요. 맞죠? 그럼 공통 거 알파라고 묶이고 알파 바에 더하기 베타 바고요.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베타로 묶이게 되면 알파 바에 더하기 베타 바야. 어머, 공통 인수가 주어지네. 맞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자, 켤레는 전체 켤레랑 일치하거든요. 왜냐면 부호 바뀌는 건 항상 가능해. 알겠죠?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알파 바에 더하기 베타 바는 얘랑 같은 게 전체 켤레랑 똑같아요. 여기에서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어도 다 돼요. 요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쓰는 거라서. 알겠죠? 요건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켤레로 보면 더했을 때의 합차지 맞지? 켤레니까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읽힌 거야. Z 곱하기 Z 바로
덩어리째를 보게 되면. 그럼 얘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지, 맞지? 더하게 되면 3 더하기 2i니까. 맞죠? 그럼 얘가 z 곱하기 z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잖아. 요거는 알고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가 됐을 때 z 곱하기 z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됐잖아. 맞지? 이걸 알고 있으면 얘들 뭐겠어? 9 더하기 4다 해서 정답 13이다. 빠르게 끝낸다고.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143번이었고요. 이번에는 145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145번 문제.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의해서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1이고 베타 곱하기 베타바가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i야. 맞죠? 얘였을 때, 얘일 때 뭘 구했다? 알파분의 1에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역수값이죠. 맞죠? 얘를 토대로 얘가 역수가 될 거면 할 수 있는 게 합과 곱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도 까다롭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를 둘이를 통해서 요걸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겠지. 그럼 얘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역수에서 알파분의 1이라는 거 나오기 위해 예를 들어 각각 알파 반은 알파분의 1이 나왔고요. 베타 반은 베타분의 1이 나왔어요. 맞죠?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요거 나눈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얘들 형태 나오기 위해서 뭐다?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했죠? 어떤 걸 구하고 싶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맞아니야? 근데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뭐야? 요걸 전체 켤레한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i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 되겠어? i가 되겠죠. 이렇게 끝난다고. 이해되겠어요? 자, 모든 문제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그거야. 모든 문제는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요? 기준을 똑바로 잡게 되면 기준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풀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준을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기준을 잘못 잡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든 시를 공부하든 결국에 그때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상태로 읽게 되면 파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대적 배경부터 해서 모든 거를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체계 정리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너희는 그래서 뭐다? 전체적인 걸 먼저 배우게 되고 거기서 나누어진 것들을 조건 자체를 암기하게 되는 거야. 실제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한테 되게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잖아요. 풀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답 노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야. 조건 노트야.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풀어냈다는 걸 정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정리하면은 애들이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 기억이 난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친구 있어. 쌤, 저는 금붕어라서 자꾸 까먹게 돼요. 막 맨날 막 울면서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당시에 점수는 항상 70점대에서 80점대 사이였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어떤 걸 했냐면, 매번 시험 때마다 80을 못 넘기는 거예요. 잘 칠 땐 84점까지 나왔다가, 안 될 때는 막 70 후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막 70점대, 80점대 나오니까 자기는 수학을 못해요. 저는 원래 수학을 좀 못해서 맨날 이걸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건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뭘까? 쌤, 정리가 돼요. 이거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잖아. 내가 했던 게,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이 인상적이어야 되고, 맞지? 수업 내에서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러한 표현들 전부 다가 인상적이어야 되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인상적이어야 돼. 근데 문제를 인상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지나가다가 너희들 엄청 급한 마음에 뛰어가고 있어. 늦어서.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 옆에서 갑자기 차은우가 지나가. 기억날 거니? 물론 그건 기억날 수도 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근데 잘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사람이 지나가구나 하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 사람 얼굴도 못 볼 거 아니야. 하지만 뭐다? 내가 고개를 돌리면 천천히 여유가 있어. 고개를 돌려서 차은우가 지나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머?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잘생겼지? 하고 그 사람의 이목구비 하나를 뭐다? 오목조목 따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되게 인상적이겠지. 그 친구 만났어. 야, 내 방금 오는데 존잘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게 봐. 사람들이 왜 잘생긴 사람들한테 더 잘생기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막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모님한테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거잖아. 시키지도 않는 밥에 공깃밥 서비스나 음료수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예쁘고 이제 잘생기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눈에서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야.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으로서 승화된 것 뿐이지.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나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얘가 봐봐. 이 문제는 읽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상적이지 않단 말이야. 문제 자체가. 기억에 절대 안 남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요목조목 따져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인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은 고등수학에서는 어려운 게 단 하나도 없어. 단 1도 없어. 수학만 그럴까요? 저는 공부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저한테 지금부터 1년을 주고 진짜 수능 준비를 빡세게 하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 대부분이 물론 다 1등급은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을 맞을 자신 있냐? 네, 있습니다. 왜?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방법이 맞다면은 무조건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얘들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얘는 도대체 어떤 걸 원하니? 자, 보통 우리는 쉬운 문제 풀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안 가죠. 가지지 않습니다. 그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문제도 틀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뭐겠어? 내가 봤던 문제만 맞추면 돼요. 근데 봤던 문제만 맞췄으면 여러분들 틀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근데 왜 틀려요? 봤던 문제가 못 봤던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공부는 항상 봤을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보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게 100 중에서 90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어서 지금으로 올라갔을 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을 수가 있거든.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표현에서는 좀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TV 봤을 때 아이돌 좋아해요? 안 좋아요? 가요 무대 간다. 뮤직뱅크 이런 거 안 봐요? 뮤직뱅크 안 봐요? 요즘에 뮤직뱅크를 안 보는구나, 다들. 요즘에 못 보지? 그럼 다들 유튜브 보나?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면 거기서 관심이 가요. 뭘 좋아해요? 취미가 뭔가요?
핸드폰에서 뭐 해요? 틱톡. 그래, 틱톡 같은 것도 봐봐. 자극적이잖아. 모든 이제, 틱톡이 되게 자극적이지. 그지? 틱톡 막 이제, 그 찍잖아. 뭐, 릴스 찍는다거나. 그건 인스타인가? 릴스 찍는다. 요즘에 근데 너희 친구들도 릴스 많이 찍던데. 찍는 거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짝의 세대 차이인 게 나는 릴스를 찍는 사람을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아, 너무 싫어요. 내 친구가 그러고 있다니. 와, 씨. 아는 척도 하고 싶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 세대는 다 릴스도 찍고 하잖아. 내가 실제로 이제 그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알지. 그 걔네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릴스 찍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 휴대폰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와, 쟤네들은 진짜 부끄러움이 없나 보다.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하잖아, 막.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그게 왜 조회수가 잘 나와요? 자극적이니까. 맞잖아요. 자극적이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또 어떤 영상이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기억나겠지? 그지? 근데 막, 그냥 평범하게.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영상에서. 기억할 거야? 1초도 안 볼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문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꾸 얘기하는 그거야. 공부할 때 그냥 숙제하고 숙제 끝내고, 그리고 숙제할 때는 본인과 타협하지 마세요. 알겠죠? 타협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어쨌든 좀 텀이 있잖아요. 오늘 월요일날 오늘 수업하고 나면 토요일까지 텀이 좀 있잖아요. 요번 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텀에서 하나 둘씩 이제 특히나 그 앞에 있던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인 인수분해랑 나머지 정리 파트 있지. 센 C단계 부분 약간 난이도 있잖아요. 하나씩 차분히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만 해도 충분히 시간 잘 갈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다른 방법 없을까, 어떤 걸 썼지, 계속 고민해 보라고요. 걔를 자꾸 살펴보라고. 문제를 자꾸 살펴보고, 문제가 의미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야지 우리 눈에도 인상적일 거고, 우리 뇌에도 인상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그래야지 이 선행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할 게 없어져요. 실제로 제가 그거를 시키는 반이 있어요. 반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이제 직전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들 시험 때 뭐 할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요. 너무 할 게 없어요.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시험 치예요. 그냥 시험 치고 풀이하는 게 다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여 있거든. 쌓인 실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보통 무너지는 실력은 그냥 풀고 치우고 안 이랬기 때문이야, 본인이. 그냥 풀어라고 했지, 그냥 내가 평소에 할 일을 했냐 안 했냐, 내가 봤냐 안 봤냐, 이런 거 따진다 했지, 대충 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대충과 내 할 일을 하는 거랑은 달라요. 알겠죠? 분명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숙제할 때 안일해지면 안 돼. 그 안일해지는 이유는 뭐다? 내가 그전에 했던 게 특별했기 때문이야. 알겠죠? 오늘 이제 얘기했던 거는 복소수의 전체 정리도 한번 해봤고 유형들도 어느 정도 풀어봤고 했는데 제일 오늘 기억해야 될 점은 토요일까지 그걸 실천해서 오는 거예요. 실천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실천하면은 몸에 익을 거예요. 그러면 성적은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숙제는 일단은 145번까지 한번 해보고요. 앞에 있는 거는 기본 문제니까 따져보면 되고, 토요일날 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문제 또 나가면서, 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건 응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알겠죠? 꼭 실천하길 바랄게요.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